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그 엔드타임 176강 엔드타임 포인트 8강입니다. 오늘 시간은 지난 시간에 지난 175강에 이어서 마지막 때 리비아, 수단, 에티오피아 지역에 대해서 이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그 남방왕 남방왕이 이제 셋불의 나라다. 요것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요 북방왕이 요 남방왕을 이제 공격하는 그 시점이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 왜 그러면 시작되는 시점을 요 앞부분에 이렇게 시점으로 보느냐, 남방왕을 침략하는 시점을, 그거는 저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6장에 있는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 탄자가 이제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흰말 탄자를 이제 적그리스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시작하면서 이기려고 하더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요 남방왕을 쳐들어가는 그 전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요 부분이 이제 설명이 좀 빠져가지고 이게 보충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분명한 거는 이제 북방왕이 남방왕을 쳐들어가는 전쟁이 있다. 이거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확실한 거죠. 그렇죠. 확실하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있는 열불 가운데 이제 셋불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작은 불 적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히 먼저 복속시킨다. 열불 가운데 이제 먼저 셋불을 복속시킨다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있기 때문에 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확실하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저희는 요 엔타임 센터는 요 남방왕 그 전쟁과 요 셋불 전쟁을 같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탄자가 이제 이기려고 하도다 하는 부분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임라인 상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볼 때 그 마지막 때 시작 시점에서 요 남방왕 전쟁, 곧 셋불 전쟁이 이게 시작 시점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작은 뿔로도 불리고, 또 북방왕으로도 불리고, 그 다음에 흰말 탄자라고도 이렇게 그런 정체성을 그렇게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상징이 나타내는 원관념은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 리비아, 요 수단을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이렇게 살게 된 이렇게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처음에 여기에 이제 아라랏산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제 머물렀었고, 노아의 후손들이 먼저 이쪽으로 저지대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들이 셈과 야벳과 이제 함의 자손이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내려와 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뭐 처음에는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함의 자손들은 셋째 아들 함은 이제 첫째가 이제 구스였어요. 맏아들이 구스하고, 또 미스라임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가나안,
가나안이 이렇게 이 아들들이 있었어요. 요 구스 아들은 또 니무롯이 있었죠. 그래서 니무롯은 여기서 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인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그리고 바벨탑도 쌓고 바벨탑 같은 것도 쌓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구스 저기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함의 이렇게 자손들은 이쪽 지역으로 이제 서남방, 서쪽 남방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스라임의 옛 이름은 이집트의 옛 이름은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 그리고 여기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은 여기 이스라엘이 옛날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미스라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이제 더 이제 나일강 상류까지 이렇게 간 것이 이제 구스 마다들 저기죠.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여기 이제 이집트 미스라임 지역이라면은 미스라임 아들이 이제 루빔이 있어요. 루빔이 여기 이쪽 지역에 살았고 여기 그다음에 거기 요 옆에 이제 붓이 있었어요. 알겠죠? 붓 족속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함 아들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야벳의 아들들은 이쪽 유럽 지역으로 이쪽 지역으로 예, 가게 되고 또 이제 셈의 아들들은 여기에서 아람이라든가 뭐 아수르라든가 이쪽 쪽에서 뭐 히브리 민족이라든가 여기에서 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쪽으로 바벨탑 사건 이전에 여기 이제 알타이족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런 민족들이 먼저 이렇게 길을 떠나서 이쪽으로 간 경우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야베 족속은 또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란 인도 유럽 이쪽으로도 또 갔기 때문에 인도 유럽어족이 이렇게 또 이렇게 했죠. 이런 건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이렇게 구스 나오고 미스라임 나오고 붓 나오고 하는 거는 뭐 가나안은 잘 아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함의 자손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리비아 개요를 한번 보면은 리비아는 이제 오스만 제국의 1911년까지 이렇게 식민지로 속해 있었다. 오스만 제국에 한 4, 500년 정도 같이 이렇게 속해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아랍 제국에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이 나오면서 이렇게 오스만 제국 그래서 잠시 이제 이탈리아에 잠시 복속을 했지만은 2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과 프랑스로 다시 복속이 됐다. 그래서 1951년 12월에 리비아 연합 왕국으로 독립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63년에 통합을 했다. 연맹왕국에서 10개 주를 편성을 했다. 하나로 통합하면서 하나의 왕국으로. 그런데 1969년 9월에 이드리스 1세 국왕이 이제 여기 나라를 잠깐 비운 사이에 외유 도중에 까다피 대위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런데 요 까다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반은 이제 아랍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기반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랍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 기반이 어디예요? 여기 리비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도 그랬잖아요. 이집트 그 다음에 시리아도 그랬잖아요. 바트당 해가지고 이렇게 아랍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적인 이런 저희가 강했다. 그런데 이제 이쪽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요르단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왕정이면서 이슬람 이렇게 좀 강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들이 좀 차이가 난다.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핵개발을 이제 요 까다피는 이제 핵개발을 했었는데 2003년에 이제 핵개발을 이제 포기를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그 제재라든가 이렇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개발 포기 선언을 2003년에 이렇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2011년 10월에 이제 까다피가 43년의 통치를 마감하면서 시민군에 의해 가지고 그때 체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총상으로 사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절대 권력이었잖아요. 까다피 그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내전 중인 상황이다. 리비아는. 그래서 크게는 어떤 세력들이 그 내전 가운데 있냐면 그 트리폴리 정부 이슬람 세력이죠. 그리고 정부 세력군과 그 투브루크 정부 이제 그 이쪽 세력들 이쪽 세력은 군부 세속주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이제 어떤 세력이 이제 자기가 이제 정통 정부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또 이렇게 그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참전하고 또 터키가 또 이렇게 참전하면서 터키는 또 이슬람을 지원하기 해가지고 요 트리폴리 이쪽 세력들이를 이제 터키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죠. 터키와 카타르는 친이슬람 입장에서 트리폴리 세력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밀릿 그리고 러시아 등은 투브루크 세력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은 시리아도 마찬가지지만은 뭐가 발생해요? 곧바로 이제 난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남부 유럽 쪽으로 이제 난민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많이 이렇게 그 저기 이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트리폴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트리폴리 세력,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투브루크 세력 군부와 그다음 세속주의 세력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이쪽에 투브루크가 이쪽 지역이거든요. 이집트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그리고 여기에 또 저기 그 이슬람 그 IS 세력도 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내전이 지금 그 진행 중인 그 현재 진행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시리아도 지금 내전 중이고 여기도 이제 거의 그 정파 싸움이 심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새롭게 지금 여기가 이제 정치가 이제 열 뿔이 나오기 전에 여기가 이제 후 로마 제국이 나오기 전에 재편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 기존의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이 이제 무너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이제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단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티오피아하고 이제 수단은 이제 이슬람이 다수다. 그래서 그 1956년 영국과 이집트로부터 독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화국 수립 후에 이제 연속적으로 쿠데타가 계속 발생하고 사실상 내전이 뭐 독립하면서부터 내전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80년 중반 83년경일 거예요. 그때부터 2005년까지 한 20여 년간 내전이 그 내전 중에서도 더 혹독한 내전이었다. 20년. 그래서 여러 가지 위키 자료, 인터넷 자료에 보면은 200만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400만 명 이상이 강제 추방, 구타,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강간과 고문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위키 자료에는 이렇게 나온다. 근데 요 위키 자료를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피해를 입은 것은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 50년간의 그러한 내전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쪽 남수단은 이제 2005년에 이제 자치권을 획득하고 2011년에는 아주 독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그가 이제 한 5% 정도 있긴 한데 남수단에 주로 있는 거죠. 그리고 토착 종교 그리고 흑인이 더 많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수단 이쪽은 말씀드렸지만 이슬람이 다수고 이슬람 문화적인 이런 성격을 띈다. 그리고 남수단은 이제 토착 종교, 이제 흑인이라든가 기독교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파들이 있는 그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탄압을 했죠. 이쪽을.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독립을 한 상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 수단은 이집트와 합동 군사 훈련을 지금 벌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집트가 이제 남방왕의 중심 국가 아니에요. 중심 패권 국가 아니에요. 그 이집트가 이제 19년 그러니까 2019년 이내 그 세계 군사 순위 9위까지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작년인가?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조금 후순 한 2, 3단계 밀렸지만은 실제로 보면 지금 한 12 정도를 군사를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군사력을 많이 늘린다고 전에 이집트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근데 여기 수단까지 같이 이렇게 군사 훈련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론, 예, 조금 나일강 상류 물을 두고 좀 다툼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 이제 개요를 보면 이제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디오피아는 한 그래도 1억 1천만 명의 상당히 많은 이렇게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이제 44%로 이제 이슬람 34%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이제 에디오피아 기독교는 정교회는 굉장히 유명하다. 그 역사와 전통에 있어서. 그렇죠. 그게 좀 살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크게 다른 나라보다, 물론 이제 지금도 이제 내전 중이다. 내전을 여기도 이제 오래 겪었고, 왜 내전이 일어나냐면 일단 종족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족,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종파, 종파가 틀리고 이럴 때는 이제 내전,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또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사회주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또 이슬람 또 이렇게 원리주의자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세력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인종과 이렇게 나눠짐과 여러 가지 이제 이해관계, 그 다음에 식민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그런 있으면은 또 거기에 또 어떤 제국주의에 같이 했던 사람하고 거기에 또 반대했던 사람들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서 내전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제 원수처럼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건 나머지의 이런 상황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제 요거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는 이제 작년 11월에도 이제 내전이 지금 발생해서 이제 그 에티오피아 북단의 티그라이에서 정부군과 티그라이 반군은 인민해방전선 좌파 사회주의 세력이다. 근데 여기 타이의 내전이 지금 진행됐는데 이제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은 됐다. 그러나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은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에티오피아가 있으면은 여기 에리트레아 여기가 또 이렇게 내전 가운 93년에 이제 분리 독립했는데 여기 지역입니다. 여기 북부 지역에 이제 사회주의 세력 인민해방전선 곧 티그라이 지역 거기 반군이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내전을 벌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럼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왕 때 시바 여왕이 여왕이 이렇게 온 곳이 이제 여기 에디오피아, 그리고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유명한데 사도행전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제 빌립 집사가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일보러 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침례를 받고 이제 돌아가서 기독교를 이제 에티오피아에 이제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독립 국가로 이렇게 여기 동남아로 치면은 좀 태국 같은 나라예요. 이렇게 독립국을 굉장히 유지를 했잖아요. 강대국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이제 쭉 이렇게 남방왕에 속해 있던 거는 아니고 쭉 독립적으로 있다가 이제 7세기경 이슬람의 출현으로 영토 일부를 많이 빼앗겼 적이 있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독립왕조가 940년에 이렇게 망한 그런 이제
적인 있었죠. 그러한 근데 이제 12세기에 자그웨 왕조가 다시 이제 에디오피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제 최근까지 1974년까지 존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1931년에 입헌 군주제를 실시했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1974년에 맹기스투 소룡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군주제를 폐지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선포했다. 에디오피아가. 그렇죠. 선포해가지고 또 거기서 그때부터 또 내전이 발생했다. 근데 이제 1991년에 그 내전에서 패한 맹기스투 대통령이 사임하고 그 후로는 민주화를 이렇게 겪어서 지금 상당히 이렇게 민주화 저기한 어떤 나라로 공화국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트레아죠. 트리아라고도 하고 1993년에 이제 분리 독립을 했다. 그래서 요 에디오피아는 독자적 문자와 문화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집트와 더불어서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그 2대 문명 가운데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비아, 수단 이렇게 넓게 보면 에디오피아가 이제 국력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 이집트와 더불어 이 세 나라가 10뿔 가운데 세 뿔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이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제국을 이제 나중에 이제 복속이 되면서 뒷받침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 로마 제국에다 속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리비아는 지금 그 내전을 겪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후 로마 제국이 이제 나오기 전에 기존 정치 세력들이 무너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아프리카자는 리비아뿐만 아니라 수단도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가지고 내전이 있었다. 그래서 겨우 지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 수단은 이렇게 2011년에 2011년에 이제 완전히 독립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도 이제 내전을 오랜 기간 겪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내전으로 굉장히 생활이 피폐한 상태로 이렇게 있다. 그리고 리비아가 지금 내전을 통해서 많이 남유럽 쪽으로 이렇게 이민의 피난, 난민, 그렇죠. 난민이 또 발생해서 이렇게 이민을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시리아가 이렇게 또 이동을 난민들이 유럽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 이거를 또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하나의 현상이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리비아, 수단 또 우리가 넓게 광의로 생각하면 에디오피아 지역이 예언에 의하면은 남방왕 지역으로 북방왕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정복될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니엘서 11장 이제 40절, 45절까지 또한 저기죠. 요한계시록 6장을 이렇게 토대로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불가침을 맺는 것은 남방왕을 치기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데 적그리스도가 왜 이스라엘과 불가침 협정을 굳이 맺게 되느냐 이것이 잘 봐요. 이거 보면은 여기 북방왕이 이스라엘과 이쪽으로 저기로든지 군대를 움직이게 되면은 일단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곧바로 이렇게 또 공격에 이스라엘은 이게 허점이 생기면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 정도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북방왕이 다른 나라를 뭐 이렇게 치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침 협정을 맺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요 남방왕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협정을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이들은 이렇게 또 협력을 한다는 것이 다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불가침 협정을 맺는 것은 이거는 남방왕을 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